진짜 어른이 되는 시간. 나를 위한 그림책 임리나. 울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하여 내가 가장 슬플 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몇 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유명한 캐럴이다. 우리 아이도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노래를 부르며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린다. 나 역시 아이가 울 때마다 이 노래를 상기시키며 너 자꾸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실 거야 라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이는 울어도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과 어른인 나는 울지 않아도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성장한 탓일까? 어린 시절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억지로 눈물 참던 버릇 때문에 절대 울지 않는, 붉어진 눈시울조차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린 게. 아이를 낳아 키워보면 울음이란 단순한 눈물짜기가 아니라 언어를 모르는 아이의 절실한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된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 먹으면서도 울고, 똥을 싸면서도 울고, 엄마 품에 안겨서도 울고, 자면서도 운다. 아이의 그 울음은 어른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인 셈이다. 오죽하면 울지 않는 아이 젖주랴 라는 말이 있을까. 시간이 흘러 아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드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말을 배우는 시기이다. 아이는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언어가 울음보다 편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울지 않아도 말 한마디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아이는 그렇게 울음을 잊은 채 어른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울음을 참고 또 견뎠는지 잘 알고 있다. 간혹 참지 못한 울음이 터지면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틴 적도 많았음을 안다. 그러나 아주 씩씩해 보이는 어른도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 정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여기 정말 울고 싶은 슬픈 남자가 있다. 내가 가장 슬플 때 라는 그림책은 제목과 달리 주인공의 웃는 얼굴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은 자신의 슬픈 모습을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 행복한 척 웃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 그렇다. 어른인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나 우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속마음과 달리 억지로 웃을 때가 참 많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하늘나라로 가버린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할 때 가장 슬프다. 설상가상으로 주인공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없어 2배의 슬픔을 겪고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들과 어머니를 잃은 주인공의 슬픔을 담은 그림책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그림책이라서 슬픈 소재라도 다소 가볍거나 우화적인 슬픔이 등장하리라 생각했던 나는 이 책을 읽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심지어 작가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했다. 주인공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지만 슬픔을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샤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되도록 즐거운 일을 하려 노력하고 슬픔에 관련된 시를 쓰기도 한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주인공은 아들 에디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다 함께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곰곰 생각하다가 생일을 떠올린다.
생일만큼 행복한 날이 어디 있을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선물과 케이크와 촛불로 하나가 되었던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에 페이지를 넘기면 단 한 개의 촛불만 켜져 있는 책상 앞에서 주인공이 펜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나온다. 여전히 슬픈 얼굴인 채. 내가 다니는 독서 모임에서는 주인공이 슬픈 얼굴을 한 채 펜을 들고 있는 이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 양분됐다. 주인공이 혼자 글을 쓰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슬프다는 사람과 그와 반대로 주인공이 슬픔을 극복한 것 같다는 사람들. 나는 후자 쪽이었다. 그 이유는 주인공 남자가 펜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인공이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방법은 바로 글을 쓰는 것이다. 몇 년 전 대학원을 다닐 때 글쓰기 치료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이미 작가로 책을 쓰고 있던 나에게 글쓰기 치료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나의 개인적 얘기를 쓰면서 글쓰기 치료 수업에 빠져들었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슬픔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가장 슬플 때의 주인공이 작가라서 글쓰기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글쓰기는 슬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쩌면 밤새 연애 편지를 쓰고 아침에 막상 붙이려고 보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경험도 잠 못 이룰 정도의 애틋함을 글쓰기로 치유했던 과정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오늘부터라도 기회가 된다면 펜을 들고 아무 이야기나 쓰기 시작해보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려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쓰는 글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진짜 어른이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컷 울고 나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